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이 부여된,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라는 건데, 문장을 읽다가 뭐뭐뭐뭐일 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와 같은 멘트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이 앞에 있는 사건을 A, 뒤에 있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문맥상 A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A라는 사건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이미 일어난 거. 이런 식으로 이미 일어난 것을 이제부터 배경이 되는 백그라운드 사건,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구하고 싶은 것을 이제 특정 사건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일 때 B일 확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P는 당연히 probability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약간 영어의 어순이라고 생각하면 돼. probability of B when A가 일어나 있을 때, 약간 영어식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A가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바 A 이렇게 하면 A가 이미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P의 A, 즉 뒤에 있었던 배경사건을 분모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바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꿔서 B, 교, A 이렇게 바꾸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건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조건부 확률에서 중요한 멘트, 조건부 확률이란 뭐냐? 바로 표본 공간의 축소다예요. 표본 공간이 뭐지? 전체 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의 축소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체 집합 U, 물론 표본 공간이니까 S라고 합시다.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원래 뭐 A라는 사건이 뭐 이 정도가 있었을 것이고 B라는 사건이 이 정도가 있었을 거야. 그냥 PA였다면 전체 S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게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확률 PA였다면, PA바 B라는 건 이미 A가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 전체 집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A가 일어났다며, 그러니까 A라는 것만 이제 지켜보면 돼. 이제 멀티버스라고 내가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은 거랑 산 거, 닥스는 계속 살아있지. 그럼 아이언맨이 산 거랑 죽은 거 했을 때 아이언맨은 이미 죽었어요 라는 세상만 보면 되지, 다른 차원에 있는 아이언맨이 살아있는 멀티버스를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사건 안에서만 B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니까 나는 B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새로운 전체 집합 안에서 B가 차지하는 이 부분을 보겠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PA분의 P 비교 A. 당연히 원소의 개수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건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중에서 A 안에 있는 B, 노란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리고 확률도 그렇지만 결국은 확률이라는 건 분수, 즉 비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로 비율인데, 누구 안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바로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다. 비율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바로 P 뭐가 뭐냐면 A 속에서니까 A 안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가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해보면 리마인드 해볼게.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근데 이미 짝수가 나왔을 때 그 눈이 3의 배수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당연히 무식한 새끼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 배경사건 잠깐만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뭐바 뭐니? P B바 A고, 무식한 새끼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것은 P의 A 분의 P의 뭐교 뭐니까 비교 A니까 먼저 PA, A가 나올 확률을 구하자. 짝수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근데 짝수면서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짝수면서 3의 배수는 뭐야? 6의 배수지. 그럼 6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그러니까 6분의 1분의 2분의 1 해가지고 이거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더 이상 전체 집합을 1, 2, 3, 4, 5, 6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전체 집합 뭐로 보자? 그냥 2, 4, 6으로 보자. 그 중에 3의 배수라는 건 뭐가 있니? 6. 몇 개 중에 몇 개니까?
3개 중에 1개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조건부 확률에서 혹시나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P에 A, 여, 바, B는 뭐의 여사건이야? A바, B여야, A여바, B여야, A바, 뭐여? 멀티버스를 생각하라고. 이미 B라는 멀티버스로 진입했는데 아이언맨이 안 죽었어. 그러면 B라는 멀티버스 속에서 아이언맨이 살아있는 것의 여사건이어야 되겠지. 즉 배경사건은 바뀌면 안 돼. 이건 차원을 넘나드는 거니까 차원을 넘나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P의 A여, 바, B여는 우서가 뭐의 여사건일까? 그렇지, A, 바, B여의 여사건이다. 즉 배경사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차원을 넘나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한, 즉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그중 가장 간단한 거, 표를 이용한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적분 선택자와 확률성과 성비의 선택자가 있다고 칩시다. 남자는 미적분을 150명 선택하고 확통을 50명, 여자는 20명, 한 다음에 확통을 80명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총 인원수는 우리 학교에 몇 명 있는 거야? 총 300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 170명, 확통은 130명, 남자는 200명 있고 여자는 100명 있다, 이런 상태야. 그냥 확률. 한 명의 학생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새끼가 남자의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2. 미적분 선택자의 확률 얼마입니까? 30분의 17. 이게 그냥 확률이었다면 어떤 한 명을 뽑았더니 이 사람이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확통 선택자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인데, 더 이상 전체를 볼 필요 없이 남자였다라는 걸 보는 순간 이 300 따위 무시하고 어디만 표본 공간을 보면 돼? 남자였습니다만 보면 되고, 그 중에서 확통이네니까 200분의 5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표가 주어지면 개 쉬운 거고, 표가 안 주어져도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간단한 상황, 이어서 내가 표를 그릴 수 있으면 또 표를 그리면 되는 거고, 즉 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표로 그릴 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지금 듣고 흘려도 들어도 두 사건에 시계열이 없다야. 시계열이면 어렵지. 순서가 없을 때.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확통 선택하는 거랑 남자 여자인 거랑 어떤 순서가 없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표로 만들기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미국을 갔는데 어디로 가니, 일본을 갔는데 어디로 가니,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의 시간 순서가 있으면 그것은 표로 그리기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따가 수형도로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의 어떤 시간 순서나 시계열을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표로 그리는 것이 좀 쉽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표는 개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아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좀 공부했었어. 공부라기보다는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었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조건부 확률의 기호 P에 B바 A. 다시 한번 볼게. 이거 뭐분의 뭐임? 우서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곱하기로 바꿔서 분수 실으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P에 B 교 A는 P에 A 곱하기 P에 B 바 A.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해석을 하면 시간의 순서가 생깁니다. 봐봐. 이것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보면 A랑 B가 둘 다 일어난 확률이지. 근데 그것을 얘 곱하기 얘로 표현할 때 하나씩 이해해 볼게. 얘는 당연히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맞냐?
그래서 그들의 곱하기가 바로 이거다. 이제 시간의 흐름이 좀 느껴지지 않아? A가 먼저 일어나고 아이언맨이 죽고 그 멀티버스에서 타노스한테 이길 확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지. 시간의 흐름이 생겼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뒤에 있는 사건의 확률이 바뀌고 얘 때문에 바뀌고 얘. 그래서 얘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곱해나가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기억날 거냐면 이렇게 여섯 개의 자리에 부부끼리가 이렇게 이웃해야 된다인 확률 문제 있었잖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확률이 없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앉았을 때 두 번째 1-B라는 와이프가 얘 옆에 앉을 확률이 5분의 1인 거지. 그치? 이 5분의 1이란 건 1-A가 앉았기 때문에 생긴 확률이었던 거잖아. 그치? 시간의 흐름. 그래서 1-B가 이렇게 앉았고 그 다음에 뭐 2-A가 또 아무데나 앉는 건 확률이 상관없었지. 근데 그럴 때 그 남편이 그 옆에 앉을 확률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확률 곱셈 정리였고 시간의 흐름대로 곱하기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좋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 먼저 할 거예요. 바로 수형도입니다. 수형도는 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멀티버스를 관찰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너네 혹시 봤냐? 그 로키라는 드라마 봤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거? 맞아. TVA, 타임 뭐더라? 뮤가 뭐더라? 아무튼 뭐 시간 관리국 뭐 이런 게 있는 이때 그 마블 세계에는 이제 거기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게 이제 메인 타임라인 축이래.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뭐 타노스가 손가락 튕길 때마다 새로운 멀티버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인션트 원이 죽을 때, 뭐 아이언맨이 뒤질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사건들이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래. 근데 너무 적정선을 넘어서면 이제 이게 세상의 멸망 쪽으로 가는 세계선, 이제 이런 게 발생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타노스를 죽이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히틀러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수정하는 짓거리 한대, TVA가. 그때 이제 그 드라마 속에 이제 이런 그림이 딱 나오거든. 그게 지금부터 하는 일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될 거니? 이렇다면 어떻게 될 거니? 이런 식으로 사건의 분기, 멀티버스를 시각화하는 도구로서 수형도를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자. 먼저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난다 이런 시간 순서가 있다고 치자. 그럼 멀티버스가 맨 처음에 바로 분기가 됩니다. A가 일어나거나 A가 안 일어나거나로 분기가 되겠지. 그 다음 또 여기서 멀티버스가 또 분기가 될 거야. B가 일어나거나 B가 안 일어나거나.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멀티버스가 B가 하거나 이제 B가 안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세계선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A랑 B가 둘 다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뭘까? P에 결과적으로란 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A랑 B가 둘 다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난 거잖아. A, 교, B. 근데 이거를 하나씩 사건마다 끊어서 보자고. 그럼 맨 처음에 일단 A가 뭐 했어? 일어났어. 그 다음 얘는 그냥 B가 일어난 거니? 아니야. A가 일어난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P에 뭐 해야 돼? 뭐가 일어났어 이미? A가 일어났다요 속에서 B다. 그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치? 마찬가지로 뭐 다 네 개 다 비슷하니까 이 멀티버스만 볼까?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P에.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시계열로 하나씩 관찰해보면 일단 A가 어떻게 됐어? 안 일어났어. 그 다음 그런 세상에서 B가 어떻게 됐어? 일어났어. 그러니까 B가 A요. 당연히 얘 곱하기 얘가 이런 건 식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 쫙쫙쫙 멀티버스로 갈라지면서 확률을 따지는 것. 그게 조건부 확률을 시각화하여 따지는 두 번째 방법 수형도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없을 땐 저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는 이게 좀 편할 거예요. 물론
수형도로 밖에 못 나타내는 상황은 없기는 해. 이것도 다 표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하기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난다 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렇게 수형도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재미있는 여담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 기억할까요? 제비뽑기는 공평하다. 자,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이 1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 뽑는 사람이야 10분의 1이 당연할 텐데 뭐 두 번째 뽑을 사람이 어떨까? 혹시 앞에 사람이 뽑아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들어서 다들 맨 앞에 뽑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사람은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 이 멀티버스가 열릴 거야.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거나. 그 다음 뭐 한 개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2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인 내가 당연히 당첨하고자 하는 거니까 당첨되는 멀티버스만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10분의 2. 그 멀티버스 속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제비는 몇 개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도 하나밖에 안 남았다. 당첨하지 않았으니까 10분의 얼마고? 8. 9개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있어? 9.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9, 10분의 2 더하기 16은 18 해서 똑같이 5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심지어 맨 마지막에 뽑는 사람까지도 모두 공평하게 5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됩니다. 라는 거. 물론 이게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딱 나오진 않겠지. 이거는 수리논술 같은 데서 공평함을 증명하시오라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신 문제는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수리논술 대비 수업을 들으면 돼요. 있죠. 대학별로 다 기출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유사 단원마다 쫙 모아가지고 수업을 쭉 하죠. 나 원래 학원 강사 시작을 수리논술로 시작했어. 3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대치동 가서 내신으로 바꿨지. 그래서 다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논술에서 수리논술은 글보다 그냥 수식 문제 푸는 게 메인이라 글 좀 못 써도 돼요. 수리논술은 교수한테 말할 거 없어요. 면접, 학종 면접? 그럴 수 있지. 나도 교수랑 싸울 것 같은데. 교수가 좌파고 그런다. 정치외교학과 같은 거 들게요? 근데 그런 거 왜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어딨어. 교수가 갑자기 문제 인성 면접 하다가 누구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교수 탈락이지, 그러면. 엔간하면 보수적으로 집어넣으면 육광대를 할 리가 없어. 하나 정도는 붙게끔 넣겠지. 다 상향으로 하면 그게 바보지. 대학은 그래. 대학을 못 갈 리는 없어요. 그냥 좋은 데를 못 갈 수는 있지만. 자, 116, 117에 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복습으로 제대로 읽어주시고요. 우리 넘어가서 문제를 빨리빨리 봅시다. 오늘 문제 다 풀어버리면 다 풀 수는 없겠다. 일단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까지는 복습이 다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P의 B바 A는 4분의 1, P의 A바 B는 3분의 1, PA 플러스 PB는 10분의 7이다.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무식한 친구가 이제 그냥 식으로만, 의미를 못 받아들이고 그냥 식으로만 푸는 친구인데, P, B바 A는 식으로 하면 뭐분의 뭐야? 두 번째 거는, 걔를 막 이항하고 정리해가지고 오른쪽식에 때려박아서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뜻으로 생각해보자고. P의 B바 A가 4분의 1이라는 건 우서가 한글로 설명, 한글로.
뭐 중에 무엇이 4분의 1이다? 오케이, 비율이 다 나왔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다가 표기하기 시작할게요. 자,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란 건 요 B 중에서 요 A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래. 그 말은 내가 여기 가운데를 X라고 둔다면 전체가 몇 X고 B바 A, A 중에서 B네. 그럼 3분의 1로 하자. 이게 3분의 1이래.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래. 그럼 가운데를 X라고 두면 전체는 몇 X? 그럼 이쪽 2X.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식으로 돌아와서 B 바 A.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라는 건 전체가 몇 X? 4X. 그럼 여기 있는 초승달은 3X. 그런데 문제에서 PA 더하기 PB가 1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왔다. PA는 몇 X? PB는 이게 10분의 7이구나. 따라서 교집합이 X인데 바로 10분의 1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의미대로 해석하면 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PB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요거 전체겠지. 이거 전체가 얼마다? 4분의 1.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8분의 5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거 P에서 이쪽 초승달. 아니다, 이게 금음달인가? 이게 금음달이다. 나도 이거 고등학교 아마 지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아니다, 지투인가? 거의 지원에 있었나? 금음달, 초승달이 존나 안 이어졌어. 열심히 금음달 이렇게 였고, 초승달 이렇게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금음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상현달. 이게 하현달 아닌가? 이게 상이지. 이게 하현달. 내가 외웠던 방법이 이건 것 같아. 일단 현이라는 건 이현이잖아. 근데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는 걸 생각하면 위쪽에 있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얘는 이렇게 지면 이렇게 되니까 하현달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너무 예전 일이다. 그땐 진짜 머리로 파파가 잘 돌아갔는데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때는 상현달이겠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겠고 이거 다 알았었는데 다 까먹었다. 자, 8분의 5가 합집합인데 여기가 4분의 1이면 남아있는 초록색은 8분의 얼마야? 8분의 3.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P에 A에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B의 여집합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돼.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B 빼고 다니까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 그 중에서 초록색 A가 차지하는 비율은 8분의 3.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 3번. 자, 3회 이상하고 이하가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12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50명. C가 있고 7이 있고 D가 있고 20명. 자,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다. 표가 주어진 조건 확률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야 돼.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자, 이 문장은 확률일까요? 조건부 확률일까요? 아니지. 아니면서잖아. 14분의 5라는 건 뭐냐면 P 3학년 아님 and 3일 이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 3학년이 아니면서 이상이니까 어디 말하는 거야? 요 12 플러스 A 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확률이 14분의 5래. 이게 총 몇 명이니까 70분의 12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A를 채우자. A 얼마야? A는 13. 그럼 B인데 채우는 게 여기가 13이고 여기 B는 25 이렇게 채워줍시다. 자, 그 다음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 학생일 때 3학년 학생의 확률은 Pi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하지만 P1이라고 알아먹어주세요. 그래서 P의 1은 보자. 3일 이상일 때니까 표본 공간을 어디로 좁히면 되냐면 50명으로 좁히면 되지. 그 중에서 몇 학년? 3학년이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자, 그 다음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3학년 학생일 딱 3일 이상일 확률이 P2래. 그럼 P2는 자, 3학년일 때니까 3학년으로 좁혀주시고 그 중에 뭐야? 3일 이상이니까 뭐 분의 뭐니? 25 플러스 오케이. 이게 P2다. 근데 P2는 P1의 몇 분의 몇 배다? 그럼 여기다가 3분의 5배 하면 6분의 5. 따라서 D가 얼마? D는 5. 그래서 비어있는 거 채워놓고요. D가 5면 C는 8이겠지. 자, 그 다음 마무리. BC만 구하면 되네. BC는 3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플러스 B가 7이 할 확률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다를 구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 그리고 그것들 중 A 플러스 B가 7이 하다의 비율만 찾으면 됩니다. 자,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 어떻게 찾을까? 짝수 두 개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어차피 지금이야 주사위에서 4의 배수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서 직접 해도 괜찮은데 뭐 8의 배수 이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화해서 풀면 좋은지에 대한 풀이법을 미리 제공해 둘게. 자, 4의 배수가 될지 아닐지에 중요한 건 당연히 소인수 2의 개수인데 소인수 2의 개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 4, 6이 다 동등하니? 안 하지. 자, 그래서 팀 분류를 하는 게 좋아요. 1, 3, 5 같은 친구들을 팀 A라고 하고 2랑 6을 팀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는 팀 C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거 할 때도 하는 짓거리지. 3으로는 나머지로 팀 분류. 오케이. 자, 그러면 팀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보자. CC팀 당연히 괜찮습니다. 또 CB팀 당연히 괜찮습니다. 또 CA팀 당연히 괜찮습니다. 또 뭐 있을까? BB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CC팀으로 나올 경우의 수는 뭐야?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1. 그 다음 CB팀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CB 이렇게 나와도 되고 BC 이렇게 나와도 되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곱하기 2는 일단 저장을 해두고 자, C팀 누가 나오실 건가요? 경우의 수 한 가지. B팀 누가 나오실 건가요? 두 가지. 해서 이제 네 가지. 그 다음 CA 또 마찬가지로 곱하기 2 생각해둔 다음에 뭐 곱하기 뭐? 3 곱하기 1 아니면 1 곱하기 3 아무튼 6가지. 자, BB팀은 BB랑 BB를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냥 뭐에 몇 승? 2에 2승 이렇게 나올 테니까 총 경우의 수는 15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걸 찾을 것이다. 봐봐. 방금 나는 얘를 만약에 A 곱하기 B가 8의 배수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였을까? 그렇지. 왜? 어차피 이것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좀 귀찮아서 해두면 나중에 동그라미만 치면 세면 될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것까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어떤 기준으로 푸는 게 좋을까도 생각해두는 게 조건 무항률을 베스트로 푸는 방법. 이건 베스트가 아니야, 이 풀이에서는. 근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미리 알려드린 것 뿐이고, 그냥 다 해두는 게 낫겠네요. 자, 물론 15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하자. 곱이 4의 배수면서도 합이 7 이하인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A 곱하기 B가 4인 거 해보자. 뭐 있냐? 1, 4, 2, 2, 4, 1. 곱이 8인 거 뭐 있나? 2, 4, 4, 2. 그 다음, 12인 거 뭐 있나? 2, 6, 3, 4, 6, 2. 그 다음에 얼추 늦게 적겠지만 여기까지는 합이 7 이하고요. 7 이하인 거 찾아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이렇게 얘도 7 이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인 16은 4, 4. 이 뒤로는 다 크겠지. 4, 5, 4, 6 이런 애들일 테니까. 자, 그래서 7 이하인 애들 찾아보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여기도 3, 4 있고 4, 3 있었네. 몇 개냐? 7개 정도 있겠지.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1, 2, 3, 4가 적혀있고 3, 4, 5, 6이 적혀있습니다. 4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같은 것이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중 검은 공이 2개를 찾아야 돼. 자, 일단 색깔은 흰색으로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는 3, 4, 5, 6이 있대요. 자, 같은 것이 있다를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같은 것이 있다. 이걸 케이스로 어떻게 나눠서 풀면 될까? (3이) 같을 때가 있을 거고 4가 같을 때가 있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겠지. 얘네들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이거야 3, 3, 4, 4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럼 얘 봅시다. 3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는 고정이고 남아있는 6개의 공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그러니까 몇이 몇? 60. 얘도 4가 같으면 똑같겠지 뭐. 60. 그러니까 일단 분모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29인 거지. 자, 그 중 검은 거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16개 중에서 몇 개니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생각해보자. 3이 같다는 건 흰색, 검은색 일단 하나씩 있는 거야. 근데 총 검은색이 2개라는 건 추가로 검은색 몇 개 뽑아야 돼? 하나. 그러면 흰색은? 하나. 그럼 흰색 몇 개 중에 몇 개? 검정도?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9.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요 9가지랑 이 9가지에 3, 3, 4, 4가 또 중복이 됐나요? 됐죠. 그럼 하나를 빼줘야 중복이 없을 테니까 17.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를 검사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80%이다. 즉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을 음성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0.8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자.
어느 국민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판정되었을 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문제 속에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구분하지 말고 2개 뭐야 뭐야? 그렇지. 자, 사건 2개고 뭐 딱히 이거 시간 전후 이런 게 있어? 뭐 감염돼야만 뭐 검사를 하고 검사해야만 걸리고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럼 어떤 시각화 도구가 제일 편할까? 표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표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이 새끼 양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가 있고 음성이 있고 실제로 감염이 된 게 있고 실제로는 감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100명이라고 칩시다. 어디에 30을 써야 돼? 감염 밑에 30명이네. 감염 안 된 건 그러면 70명. 그 다음 정확도가 80%다라는 건 감염된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양성이라고 판단하는 게 80%. 그럼 30명의 80%면 24. 그럼 감염됐지만 음성이라고 뜬 사람이 6명이고. 감염 안 된 사람은 뭐라고 나와야 돼? 제대로 된 거야. 음성. 그게 80%니까 얼마니? 56. 그럼 비어있는 칸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표를 채워놓고 이번에는 조건 범위를 찾읍시다. 음성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니까 이제 여기만 보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니까 요거야. 몇 분의 몇? 31분의 3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흰 공 2개가 들어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멀티버스를 관찰해야 되는 문제야. 내가 공을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수형도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갑니다.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 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서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필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맨 먼저 블랙 몇 개, 4개, 화이트 2개라는 주머니 사정을 반드시 표기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공을 몇 개 뽑았을 때 주머니 속에 몇 개 있지 이런 거를 머리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자, 3개를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은 넣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공 3개를 뽑겠대.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공의 생김새가 어떤 게 있을까? 오케이. 그냥 순서대로 누락 없이 해보자. 내가 몇 개를 꺼낼 수가 있지? 검은 공을 3개 다 뽑을 수가 있고 또는 검은 공 2개에다가 흰 공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막대기 위에 내가 뭐 했는지를 써놔야 돼. 또는 뭐일 수 있냐면 검은 공 하나에 화이트 2개 뽑을 수 있지. 맞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뭘 써놔야 되냐면 그때 주머니 사정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까먹어. 검은 공은 다시 안 넣는데 그러면 B3 뽑으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운데 B2, W1을 뽑았으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W는 결국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블랙 1, 화이트 2 뽑으면 2, 3, 화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제는 두 번째는 내가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냐? 그럼 멀티버스를 다 펼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내가 원하는 멀티버스만 펼치면 돼. 두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에 흰 공만 2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을 3개 뽑을 건데
당연히 뭐 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떻게 뽑겠냐? B1 화툴 이렇게 뽑겠지. 그러면 주머니에 뭐만 남아? 화투만 남을 거예요. 자, 근데 B2 화투인 두 번째 세상은 어떻게 뽑아줘야 돼? 오케이, B2 화원으로 뽑아줘야만 이제 화둘만 남을 거야. 자, 세 번째 멀티버스에서는 B3 이렇게 뽑아주셔야만 화둘만 남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가능한 멀티버스다 이거지. 자, 그 중에서 뭐를 찾고 싶은 거야? 그게 어딘데?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분의 이거다를 구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형도를 따라서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곱하면 돼.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맨 첫 번째 멀티버스부터 간절 합시다. 6개 중에 3개 뽑을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근데 그중 B4인데 B3을 뽑아야 되면 4C3 곱하기 이제 여기서 뽑을 건데 야 B1 화둘인데 공 3개 꺼낸다며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확률은 1이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멀티버스 6C3 중에서 B2 화1 뽑아야 되면 very good job 곱하기 이제 4개니까요. 4C3 중에가 돼야 될 거고 B2 화둘에서 B2 화1 뽑아야 되면 2C2, 2C1 물론 2C2는 생략해도 돼요. 검은 거 어차피 다 뽑는다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 아래쪽 일단 6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B1 화2로 뽑는데 오케이 4C1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공이 5개니까요. 5개 중에 3개 뽑읍시다. 중에서 블랙 3개 뽑아야 되면 3C3 오케이. 자, 그 다음 답을 구할 때 어차피 비율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몇 분의 몇이다라고 구해둘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 어차피 공통인 걸 찾아서 빨리빨리 지우면 돼. 어떨 때는 계속 지금이야 주머니의 공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분모가 다르잖아, 그지? 근데 어떨 때 같으면 그냥 분모를 싹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6C3 정도만 지우고 생각할게. 얘는 뭘로 생각하면 돼? 4로 생각하면 돼. 실제로 4라는 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일단 2C1하고 2C1이 분모에 있는 4C3이랑 지워놨다고 보면 6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세 번째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6C3) 지우면 뭐라고 봐야 돼? 5분의 10분의 4니까 5분의 2라고 봐야 돼. 그럼 분수 싫어. 그럼 다 같이 뭐 곱해둘까? 5 곱해서 20이라고 보고 30이라고 보고 2라고 보자. 그러면 전체 얼마 중에? 52 중에 30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26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8번.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합니다.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2개는 앞면이, 3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얘도 똑같이 멀티버스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앞이 몇 개? 2개, 뒤가 3개 있대. 근데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를 뒤집겠대? 2개를 뒤집겠대. 이거를 몇 번 한대? 3번 한대. 그랬더니 결과는 앞이 똑같아야 되네. 앞둘, 뒤3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 멀티버스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막대기에는 무슨 면의 동전을 뒤집을 건지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거 뒤집을 수 있냐? 앞,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 동전 사정은 어떻게 됩니까? 뒤, 오지. 또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앞뒤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지? 그럼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가 되겠지. 맞는겨?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집을 수 있지? DD. 이렇게 집었다. 그럼 주머니 사정이 앞사 D1. 이제 이게 아직 한 번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근데 뒤 5개는 멀티버스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냥 뭐가 될까? 앞둘 D3이 될 거야. 당연히 DD니까 뭐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고. 자, 근데 이제 가운데는 또 멀티버스가 열리겠지? 몇 개로 열릴까? 방금이랑 똑같은 거니까 빠르게 쓰십시오. 앞뒤, DD에 대하여 주머니 사정이 뒤 5개. 주머니 사정은 앞둘, D3. DD인 경우는 앞사, D1. 자, 그 다음, 요 앞사, D1은 멀티버스가 몇 개를 열릴까? 2개를 열리겠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앞뒤 아니면 앞. 앞뒤로 뒤집으면 주머니 사정에 변화는 없고요. 앞 뒤집으면 앞3 아니지. 앞둘 D3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이야. 앞둘 D3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번에 멀티버스가 아니라 그 미래를 향해 그냥 직진하면 되겠지. 자, 앞둘 D3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뒤로 열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D5에서 가려면 DD. 되니 이거? 되는구나. DD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지. 물론 확률은 그냥 되겠지. 그 다음 앞둘 D3이 가려면 앞둘이 아니잖아. 앞뒤. 그 다음 앞사 뒤1인 세상이 1로 가려면 앞둘. 그 다음 또 똑같네. 앞사 뒤1이니까 앞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앞뒤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자, 이 6가지의 경우의 수를,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일단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야? 2개를 뽑는다. 그냥 잘 생각해봐. 얘가, 이것도 5개 중에 2개 뽑을 거고, 얘도 5개 중에 2개 뽑을 거고, 얘도 5개 중에 2개 뽑을 거지. 나머지도 다 어때? 똑같지. 7번이랑 달리 8번은 주머니 개수 사정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다 같이 분모가 뭐에 몇 승일까? 5시 2가 3번 있겠지. 다 똑같지. 그러면 그냥 분자만 계산하자. 그 말은 경우의 수만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D 5개에서 D 2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 앞둘 D3에서 앞 D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2 곱하기 3을 할게. 이렇게 6개만 다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에 앞뒤로 와야 돼. 그냥 계산하자. 앞뒤 6. 또 이번에 앞 D 5개에서 D 2개 10. 자, 세 번째는 맨 앞에 6은 똑같고 그 다음에 앞뒤로 뽑아야 돼. 6, 그 다음 또 6. 그 다음 네 번째 친구. 일단 앞뒤까지는 똑같으니까 6 똑같고 뒤니까 3이고 그 다음 앞 4개에서 2개 뽑으니까 4C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그 다음 DD 3. 앞뒤 앞 6. 그 다음 맨 마지막 일단 3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앞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125p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나누기 일단 뭐 해야 된다고? 다
10의 세제곱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125를 곱해주세요. 일단 8로 약분은 된다는 뜻인데 일단 다 더합시다. 계산해놓고 더할까? 이거 얼마야? 60. 얘도 60. 얘는 216. 얘는 108. 얘는 72. 얘는 108. 그러면 짝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가 216. 얘까지 하면 432. 이렇게 하면 504. 이렇게 하면 624. 나누기 1000. 곱하기 125. 125랑 1000이 먼저 뭘로 약분되고? 8. 그럼 8, 7에 56 하면 답은 7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아니면 내가 얘를 좀 다르게 풀어볼게. 마지막 오늘 수업 이 문제로 끝낼 건데 다르게 풀어볼 텐데요. 이쪽 풀이가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 일단 시각화가 다 되니까. 근데 일단 다른 풀이도 한번 시도를 해보드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쪽 풀이 좀 굉장히 귀찮을 것 같긴 하니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뒤뒤인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봐봐. 아니다. 이거는 동점 2개라서 안 되겠다. 되나? 잠깐만. 10초만 생각해볼게. 이거를. 안 되겠다. 이게 동전을 만약에 한 번만 뒤집는 거라면 좀 다른 표현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바꿔볼게. 아밥, 디디인데, 한 번에 하나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좀, 한 번에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5번 정도를 해봅시다. 5번 한 다음에 똑같이, 아밥, 디디디. 제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어. 한 개씩 하면. 자, 맨 왼쪽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다 다른 동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일단 얘는 만약에 홀수번 뒤집히면 뭐가 돼요? 그치. 이런 압인 애들은 만약에 홀수번 뒤집히면 D가 되고 짝수번 뒤집히면 앞이 될 거고 이 친구들은 반대로 홀수번 뒤집히면 짝수번 뒤집히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 DDD가 돼야 되니까 어쩔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얘네들이 다 앞 그냥 그대로 일 수가 있고 즉 앞이었던 애들이 다 앞이 됐고 뒤였던 애 그대로 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원래 앞이었던 얘들 중 한 놈이 변절하고 원래 뒤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변절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로는 뭐가 있을 거냐면 다 이완용 이쪽도 배신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이 앞 애들이 각각 몇 번 돌림을 당해야 돼? 짝수번 돌림을 당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자리
이어야 되니까 또 몇 번 돌림을 당해야 돼? 짝수번 돌림을 당해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각각 돌림을 당한 횟수가 총 몇 번이야? 5번. 그러면 각각이 짝수, 물론 빵번도 짝수야. 짝수번 뒤집힐 수가 있어? 없지. 합이 5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 다음 얘는 앞을 유지하려면 짝수번, 앞이 뒤가 되려면 홀수번. 그 다음 얘는 홀짝짝. 그럼 얘도 또 될까? 안 되지. 아,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다. 너무 즉석에 생각해. 둘 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얘도 안 되겠다. 디귿디귿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홀 뒤집힘을 당해야 돼. 이쪽은 2명이 변절해야 돼. 홀. 얘는 짝. 이렇게 뒤집히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실제 5번이니까 안 되네. 그럼 5번이면 현실적으로 안 됐구나. 그러면 6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일단 다 가능하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합 6을 다 짝수로만 만들면 되는 거지. 끝까지 안 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4 정도로 줄여서 조금 해볼까,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있지? 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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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2, 빵, 빵, 빵. 또 다른 거 있나? 없지. 자리 바꿈밖에 없을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맨 앞에 있는 얘를 4번, 나머진 빵번. 꼭 그럴 필요 있어? 없지. 빵사, 빵빵빵도 괜찮지.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 얘는 몇 가지? 이걸 2팩, 3팩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5C2로 하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짝홀, 홀짝짝. 좀 어렵다. 물론 케이스가 많겠다. 뭐 별로 좋진 않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죠. 아니면 한 번씩 하는 거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래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풀이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두 개 뒤집는 거라 못한 풀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앞 2개, 뒤 3개를 하나만 뒤집을 거야, 그지? 그럼 될 수 있는 모양새가 뭐 있냐? 그러니까 멀티버스 그리는 것처럼 앞 1에 뒤 4가 되거나 아니면 앞 3, 뒷둘이 되거나지. 그럼 봐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넘어가려면 확률이 얼마야? 앞을 뒤집어야 되니까 5개 중에 2개를 뒤집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가려면 3개 가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이 그림에서 갈 수 있는 게 뭐야? 얘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D5가 되거나지. 맞냐? 그러면 얘가 얘 될 확률은 5분의 4. 얘가 얘 될 확률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얘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지. 근데 확률은 1이겠지. 그 다음 얘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음? 앞둘 D3 아니면 앞4 D1. 그러면 얘가 이거 될 확률은 앞이 뒤집혀야 되니까 5분의 3. 얘가 이렇게 되려면 5분의 2. 그 다음 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면 이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은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은 그 다음 얘가 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고 확률은 1. 그치? 그렇게 해놓고 내가 출발이 이제 여기잖냐. 근데 몇 번 만에? 뭐 4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치자. 그러면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4번 만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위로 몇 번, 아래로 몇 번 가야 돼? 2번, 2번 가야 되겠지. 근데 그걸 자리 바꿀 수 있겠지? 그럼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겠지. 즉,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위. 이렇게 6개지. 안타깝게도 이것마다 다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퉁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갈 확률 얼마야? 5분의 3. 또 여기서 위로 갈 확률은 5분의 2. 여기서 아래로 갈 확률은? 여기서 아래로 갈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알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저런 풀이나 이런 풀이보다는 이 수용도가 항상 학생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서 수용도를 항상 가르치는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니? 그죠? 수용도 짱짱이네. 자, 이렇게 하면 조건부 확률의 절반도 아니지, 3분의 1, 그냥 기본 개념까지를 복습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리마인드를 할 거예요.